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제게는 가끔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산 지 30년이 다 되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남편과 소중한 아이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가족들을 위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희생이 참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보니 제 곁에 남는 건 정말 가족뿐이더라고요. 지금 제 남편과 저는 주변에서도 인정할 만큼 금슬 좋은 부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저희가 늘 사이좋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답니다. 그게 사실 저희 사이의 문제였던 건 아니고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듯 열의 9은 시댁 문제가 좀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꽤 까다로우시고 까랑까랑한 성격이셨거든요. 덕분에 결혼하고 5, 6년간은 시댁에만 다녀왔다 하면 싸웠던 것 같네요. 저희 셋째도 어릴 때 친할머니 집에만 다녀오면 엄마가 울었던 것 같다고 할 정도니 말 다 했다고 할 수 있죠. 시어머니께서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셨어요. 남편에게는 연년생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거든요. 원래는 그쪽이 먼저 결혼을 하려던 거, 어차피 양쪽 다 결혼 생각이 있으면 형부터 하는 게 맞다는 시어머니의 가치관 덕분에 저희가 생각보다 결혼을 일찍 하게 됐고 6개월 뒤쯤 텀을 두고 도련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처음 딱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저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대해주셔서 저도 남편과 딱히 시댁일로 싸울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와 함께한 첫 명절 때부터 뭔가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감지하게 됐죠. 첫째야, 네가 그래도 이 집안에 먼저 들어왔으니 네 동서 좀 잘 챙겨주거라. 네 일 저 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상도 차리고 좀 하렴.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엔 당연히 집의 며느리라곤 저밖에 없었으니 솔선수범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똑같이 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꼭 제가 동서가 들어오면 일을 시키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이 어디 그럴 사람으로 보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히 우리 귀한 의사 며느리 고생시킬까봐 그러지. 평소에 아픈 환자들 치료해준다고 얼마나 힘들겠니? 사실 이렇게까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안일을 시키면 안 되는데 그러자니 니네가 불만일 것 같아 이러는 거야. 네, 맞아요. 동서는 그 시절에 정말 귀해도 너무 귀한 의사 며느리였어요. 요즘 세상에도 의사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데 저 젊었던 시절에는 얼마나 드물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저처럼 평범한 직장의 가정주부의 며느리보다 더 자랑스러워하고 예뻐하실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거라 도련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예상은 했어요. 그래도 저도 나름 그 시절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집에서도 장녀라고 결혼할 때 이런저런 지원들을 해줬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위축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막상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니 저와 비교가 되시는지 끊임없이 저희를 저울질 하시더라고요. 아우, 역시 뭘 해도 똑똑한 애들이 잘한다고 밥상에 수저를 놔도 우리 의사 며느리가 아주 각을 딱딱 맞춰서 예쁘게 올려두네. 너도 좀 보고 배워라. 아주 이 식탁 정갈한 것 좀 봐. 기분이 다 좋다 정말.
어머님은 동서에게 잘 보이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열심히 상차린 제 기분을 깎아내리면서까지 한 것도 없는 동서를 치켜 세워 주시더라고요. 의사며느리는 명절에 집안일을 많이 하면 본업에 무리가 간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며 동서 비위를 맞추는 동안 저만 주방에 남아 땀 닦아가며 일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 실컷 하고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들어가며 상을 차려놓으면 어이없는 이유로 동서가 칭찬을 받는 시기였죠.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시댁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괜히 한 소리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어머니 몰래 주방에 들어와 저를 열심히 도와줬고 같이 고생을 했으면 고생을 했지 잘못한 것은 조금도 없는데 괜히 남편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남편까지 미워 보이더라고요. 나도 엄마가 당신만 죽어라 고생시키고 당신한테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 알아서 너무 미안해. 그래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 내가 아무리 중간에서 당신 편 들고 엄마한테 뭐라고 해도 엄마가 도저히 듣질 않으시는데. 나도 당신이 뭘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나도 화가 나는 걸 어떡해. 당신 어머니는 왜 그러냐고 따질 곳이 당신밖에 없잖아. 나도 정말 억울해. 의사 며느리 귀한 거 알겠고 나도 정말 동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나랑 비교하실 것까진 없잖아. 나한테는 남편 내조 잘해줄 참한 여자면 다 된다고 며느리로 마음에 쏙 든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의사 며느리가 더 좋은 건 알겠는데 티 좀 그만 내셨으면 좋겠어.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사과할게. 엄마한테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 나도 정말 미치겠다. 미안해. 남편에게 화낼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해하면서도 제 심정을 헤아려 주겠답시고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하고는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옆에서 저를 잘 어르고 달래준 남편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형님, 음식 그만하세요. 아유, 동서, 내가 안 하면 음식을 누가 해. 어머님이 동서 일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데 나라도 해야지. 형님이 그러시니까 어머님이 자꾸 형님한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일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도 그냥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병원 들어오세요. 제가 아는 원장님 많으니까 일자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자라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 같은 여자끼리도 저렇게 무시한다니까요. 아니야. 나는 애들도 키워야 하고 남편이랑은 합의가 됐어. 갑자기 뭘 도전할 여유도 없고. 그럼 계속 이렇게 사시게요, 바보처럼? 시어머니 구박받고 의사 동서랑 비교당하면서요? 그런데 어차피 동서랑은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형님이 바보같이 사는 게 불쌍해서 그래요. 저는요, 저희 엄마께서 어린 시절에 시댁만 가면 친할머니께 구박받는 거 보고 결심했거든요. 절대 시댁에서 무시 못할 만한 여자가 돼야지 하고요. 형님네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안 하셨나 봐요. 그럴 리가. 그땐 우리 때보다 더 심할 때잖아. 많이 봤지. 이유 없이 구박당하는 모습. 네? 그걸 봤는데도 가정주부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아니, 여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같이 멍청한가 해서요. 옛날부터 너무 이런 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뻔히 같은 여자들끼리 물고 뜯고 조금이라도 더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걸 윗세대에서
그렇게 당하는 걸 뻔히 봤으면서도 똑같이 가정주부를 한다고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하면 당한다니까요. 아니 동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 앞에서, 당사자 앞에서 멍청하다니. 내가 동서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런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들어야겠어? 아니, 사실인 걸 어떡해요. 저 형님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형님 인생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머님 저한테 하시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비위 상할까봐 전전긍긍 하시잖아요. 제가 이 직업으로 더 좋은 부잣집에서 선보라는 제안도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이 집에 시집 왔는지 아세요? 저는 저보다 잘난 집에 가서 무시받기 싫거든요. 그래서 꿀릴 거 하나 없는 이 집에 시집 온 거예요.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쉬라고 있는 명절에 이렇게 개고생하기 싫어서라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형님이 아무런 계산도 안 하고 살아온 게 신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동생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얼얼한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동서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 할 수는 있어도 제 스스로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면 저도 가정주부로 남편 내조나 할 게 아니라 시댁에 떵떵거릴 수 있는 제 직업을 갖는 편이 나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당시 제 일과로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생긴 첫째는 물론이고 둘째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두 아이를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이 하루가 다 지나갔거든요. 일을 안 한 지도 4년이 넘어가는 상황에 아이들을 팽개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참 상황이 곤란했어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저희 아이들을 대신 봐줄 생각이 있는 어른도 안 계셨고요. 그래, 동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람이 그래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동서는 워낙 똑똑하니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나는 가정이 생기면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믿고 살아왔어.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버린 걸지도 몰라. 물론 나도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서 남편이랑도 많이 싸웠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남편이랑 더 단단해지기도 해.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고 길러주신 분이라 가끔은 애틋한 마음도 들고 마냥 그렇게 경계심 세우고 선 긋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야. 내 인내심이 허락하는 한은 어머님께서 나를 동서랑 차별하시더라도 최대한 잘해드리고 싶어. 사람한테 나쁘게 해서 좋을 건 없잖아. 참, 형님도 사람 좋은 건 알겠지만 제 친언니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뜯어 말렸을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후회 마시고 좀 기분 나빠도 제 말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저조차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다 형님 어떻게든 미움 덜 받으려고 기를 쓰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 내 걱정은 마 동서.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곤 하지만 동서의 태도나 말투, 뉘앙스 등은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가치관이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더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아 동서랑 이야기하는 건 관뒀죠. 그 뒤로는 동서와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동서는 명절에도 슬슬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안 오기 일쑤였고 도련님마저 동서를 따라 각종 가족 행사에 핑계를 대고 빠져서 정신을 차려보니 거의 저희 가족만 시댁에 매번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그쯤 되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어머님은 여전히 의사 동서에 목을 맸어요. 도련님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엄마, 저 직장 그만뒀어요. 아니, 갑자기? 멀쩡하던 직장을 왜? 상사가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 돈 받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굴러질 이유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이 회사 안 다닌다고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버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람도 얘기 듣더니 그런 것은 당장 그만두라잖아요. 자기가 의사인데 다른 데서 그렇게 굽히고 살 필요 없다고. 이야, 세상에. 너 정말 마누라 복 하나는 끝내준다. 너 평소에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있지? 일도 그만둔 마당에 이직할 때까지 바짝 엎드려서 잘해. 집안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부부란 한 사람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한 사람은 집안일 깔끔하게 해놓고 따뜻한 밥 지어놓고 해야 하는 거야. 옛날엔 그게 여자들 일이었다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 게 정해져 있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벌어오면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요. 왜 옛날 딸 가진 부모들이 딸한테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남자 데려오라고 아우성이었는지 이번에 제대로 느꼈다니까요. 그래. 아니 내친 김에 너희는 애를 언제 가질 생각이냐? 너희 형네는 벌써 애들이 유치원 가고 난린데. 맞벌이라 애를 가져도 키울 사람이 없어서요. 애 봐주는 사람한테 맡기자니 남이라 불안해서. 애가 뭐가 걱정이야. 내가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엄마는 이제 힘들어서 손주 못 봐주신다면서요. 그것도 네가 평범한 가정주부 할 여자나 데려왔을 때 얘기지. 저렇게 능력 있는 여자 데려오면 또 말이 다르지. 애 낳고 키우고 하면 커리어 다 끊기는데. 저 좋은 직장을 아까워서 어떻게 그래? 당연히 내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안 그러니? 그런 거였음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안 그래도 한참 고민했잖아요. 와이프 친정 쪽에서도 애는 절대 못 봐준다고 했거든요. 하긴 이제 나도 일 그만뒀겠다. 제가 봐도 되긴 하겠네요. 평생 일 안 하려고? 그래도 좀 쉬다 바로 이직해야지. 엄마, 저 의사 남편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그래? 뭐 둘이 합의만 된 거라면 내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다만 뭐 어쨌든 남자가 무슨 애를 보니? 너네 애 낳으면 내가 키워줄 테니까 걱정 말어. 너희 애는 네 와이프 닮아 아주 똑똑해서 키우기도 쉬울 것 같다. 엄마도 참. 그럼 엄마만 믿고 저희 애 가져요. 그러라니까. 얼른 귀여운 손주 좀 안아보자. 저희 애들도 있는데 이 집안에 아직 손주는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괜히 저러신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저릿저릿하더라고요. 대놓고 저를 차별하는 발언들에도 점점 익숙해지는 듯 했어요. 남편이 몇 번 뭐라고 하니 아예 남편 없는 자리를 골라서 저러시는데 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나중엔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럴 때마다 한 가지 위안이 됐던 건 아버님만은 제 편이라는 점이었어요. 당신은 괜히 쓸데없이 첫째 며느리 앞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내가 뭘요? 당신이나 첫째나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에요? 나도 사람인데 의사 며느리가 더 이쁜 걸 어떡하라고? 당신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러긴 몰라도 그래. 그래도 이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이라고 제대로 하는 게 첫째밖에 더 있어. 의사 며느리면 뭐해? 시부모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데 이 집에서 더 고생하는 건 첫째야. 생각 똑바로 해. 대가 무슨 당신 앞에서 말을 못해. 아우, 알았어요. 그럼 당신은 첫째 며느리 이뻐하면 되겠네. 나는 둘째 이뻐할 테니까. 각자 취향대로 예뻐하면 되지. 강요하지 말아요.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첫째 같은 앤 흔해. 나도 다 젊었을 땐 이렇게 시댁 바닥에 바짝 엎드리고 살았어. 뭣도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게 대단하다고? 저저 또 봐라. 아, 지겨워. 알겠다고요.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속을 상하게 한다 싶으면 아버님께서 늘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평소에 무뚝뚝하고 말수도 별로 없으신 아버님께서 그렇게 나서서 편을 들어주실 때면 괜히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했죠. 제가 시부모님을 포기하고 더 막대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시어머니는 미워도 시아버지는 밉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안 계신 자리에선 저에게 늘 따뜻한 말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이 심술이 참 많지? 네가 이해를 좀 해라. 너도 우리 나이 되면 알겠지만 나이 많으면 괜히 이것저것 트집 잡고 싶고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그래. 내가 볼 땐 사실 둘째 며느리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봐주려고 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를 자기도 모르게 너한테 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구나. 저래 봬도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늘 미안하구나. 아버님이 미안하실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아버님한테 늘 감사한걸요. 항상 잘 챙겨주시고 편들어주시고 아버님 안 계셨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한 만큼 아버님께 더 잘해드릴게요.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하니? 내가 말 얻는 거 말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미안하구나. 오늘도 참 고생이 많았다. 내가 너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많이 타이르고는 있는데 영 고집이 꺾이질 않는구나. 아버님은 제게 한참을 미안해 하시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만져보기만 해도 안이 두둑한 게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며 손을 뗐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제가 돈 같은 걸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고생했으면 보람이 있어야지.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하면 지금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도 나중에 쌓여서 오래 못 버틴다. 나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니 받아. 아들한텐 얘기하지 말고 이걸로 너 좋아하는 거 하나 사거라.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러기엔 아버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차마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집 가는 길에 확인해보니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뭘 바라고 한 건 아닌데 뭔가 보상받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어머님께서 심술을 부려도 이날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샤워를 하시는데 한참을 안 나오셔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아버님이 들어가 보니 미끄러져서 머리를 찌으신 건지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계속 건강하셨기 때문에 가족 누구도 마음의 준비를 못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죠. 정신없이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마무리를 하려는데 그동안 저를 본 척 만척하던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형님, 이제 좀 숨통이 트이시겠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어머님이요.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동서. 조금 당황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직 장례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런 말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내심 좋아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형님 좀 괴롭히셨나? 이제 해방이잖아요. 안 그래요? 동서, 나한테야 그랬다곤 해도 어머님이 동서한텐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어머님 장례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런 말을 입에 올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셔서 잘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좀 너무 선 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부모님이기도 하지만 동서 남편한테는 부모님이잖아. 남편한테도 신뢰되는 말 아니야? 남편한테야 안 하면 되는 말이고요. 같은 며느리끼리 웃자고 하는 소린데 왜 이렇게 정색을 하세요? 저한테 잘해주신 거야. 제가 의사니까 그런 거죠. 제 직업이 의사 아니었으면 저한테도 잘해주셨겠어요? 형님한테 하는 거 볼 때마다 본성이 보여서 너무 싫던데요. 형님은 저걸 다 참고 살다니 얼마나 싫을까.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제일 먼저 형님 생각부터 났어요. 아, 이 소식 들으면 형님이 제일 기쁘겠다 해서요. 하도 저를 힘들게 하고 사이좋던 남편과 싸우기까지 만드신 어머님이니 사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심정이 묘하기는 했어요. 남편이 참 슬프겠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나는 명절 때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는 건가? 도무지 실감도 안 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무는데 그조차도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들이라 머릿속에서 털어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마치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건방지게 구는 동서 꼴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 말 조심해. 기쁘다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의 어머니야. 아무리 날 못살게 굴어도 돌아가시는 것보단 사시는 게 낫지. 동서, 지금 말실수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야.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다는데 그런 말이 나와? 제가 평소와는 달리 좀 강하게 나가자 동서는 금방 기가 막힌다는 눈빛을 했어요. 아, 진짜 형님도 팔자가 어쩔 수가 없군요. 편을 좀 들어주려고 해도. 형님은 좋은 분 같아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늘 형님께서 이렇게 밀어내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동서가 아무리 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민감한 문제로 농담 주고받을 정도로 격식 없는 사이는 아니잖아, 우리가. 참나. 형님, 저는 의사라서 사람 죽음에 그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민감할 수가 없어요. 허구한 날 죽어나가는 환자들 보는데 그렇게 감성팔이할 시간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팩트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지금 형님께서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거지. 살아계실 땐 솔직히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잖아요. 제가 형님 당하는 거 다 지켜봤는데 굳이 그렇게 아닌 척할 거 없어요. 어쨌든 제가 선 넘어서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저랑 형님은 도무지 같은 며느리로서 유대감을 쌓긴 힘들 것 같네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여기서 더 어색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저와 동서의 사이는 그날 이후로 더는 돌이킬 수 없다 싶을 만큼 멀어졌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상대적으로 간섭을 덜 하시는 시아버님만 남아서 그런지 동서는 거의 시댁의 발길을 끊는 듯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께 감사했던 것도 있고 홀로 남으신 아버님께서 혹여 우울해하거나 외로워하실까봐 일부러 남편과 함께 자주 식사 자리를 만들어 방문을 했어요. 아버님께서는 내색은 안 하셨지만 저희가 오면 알게 모르게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나랑 당신이 자주 찾아가니까 우울할 틈도 없고 너무 좋으시대. 정말? 다행이네. 아버님 연세의 배우자가 먼저 세상 떠나시면
많이 우려한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안 가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엄마 돌아가셔서 재수 씨처럼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당신은 매번 나서서 아버지 챙겨주니까 나도 고마운데 아빠는 더 감동이신가 봐. 당신한테 잘하라고 난리셔. 나 어머님 때문에 힘들 때 아버님도 많이 챙겨주셨는데 뭐.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겨우 식사나 한 번씩 같이 하는 건데 그 식사 한 번이 내 부모가 아니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아니, 사실 내 부모여도 어렵지. 나도 가끔은 당신이 나보다 더 우리 아빠 챙기는 것 같아서 흠칫 놀랄 때가 있다니까. 아무튼 정말 난 와이프 잘 만났어. 고마워, 여보. 제가 알아서 아버님을 잘 챙기니 남편도 못지않게 저희 친정을 챙겨줬어요. 그렇게 오가는 호의 속에 저희 부부 금슬도 나날이 더 돈독해졌죠. 그런데 몇 년 뒤 평화로운 줄만 알았던 저희 집안에 다시 한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췌장암이래. 그것도 말기. 뭐라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님 건강하셨잖아. 췌장암은 이렇다 할 증상이 없어서 초기 중기에는 잘 모른다고 하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어? 말기인 거 확실해? 오지는 아니고? 아버님이 착각하신 것도 아니고? 여보. 내가 직접 의사한테 이야기 듣고 가는 길이야. 우리 아버지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췌장암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암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요즘 아버님이 부쩍 살이 빠지셔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식사를 하실 때가 많아 끼니를 대충 때우시느라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기 암이라니. 어머님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버님께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3개월이라니 치료해서 나아질 가능성은 없는 거야? 수술하면 더 사실 수도 있잖아. 암이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돼서 가망이 없다나 봐. 지금부터 치료에 전념한다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안 된대. 차라리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는 게 나으실 거라고 하더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네. 그렇지. 남편과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아버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드리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컨디션을 생각해서 해외까진 아니더라도 국내에 공기 좋은 곳들을 골라 여행 계획도 짜고 맛있는 집도 많이 알아두었죠. 2주에 한 번씩은 꼬박 챙겨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없으니 꼭 데리고 갔어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챙겨주니 참 좋다마는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 괜한 욕심이 나서. 다음 달에 가기로 한 부산은 둘째네랑 다 같이 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님, 저희야 좋죠. 저희도 동서랑 도련님 안 본 지 좀 돼서 다 같이 여행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래, 고맙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다 같이 여행을 해볼까 싶어서 말이야. 그럼요, 아버님.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평소에는 딱히 도련님을 찾지 않으셨던 아버님께서 도련님을 찾는 걸 보니 마음이 저릿저릿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동서에게 용기 내어 연락을 했어요. 안 받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신호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동서, 잘 지내지? 형님이 웬일이세요? 잘못 거신 줄 알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소식 들었지? 췌장암 말기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거 말이야. 아, 네, 들었죠? 근데 그게 왜요? 참, 아버님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요라니. 동서도 한결같더라고요. 순간 살짝 화가 날 뻔했지만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 꾹 참았어요. 다음 달에 아버님이랑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근데 아버님이 동선에도 함께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 네? 다음 달 언제요? 아, 다음 달 바쁜데. 혹시 스케줄상 시간 내기 어려우면 여행은 그렇고 시간 맞춰서 아버님이랑 시간 좀 자주 갖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요새 많이 기운도 없으시고 힘들어하셔. 아, 그럼 남편 보낼게요.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들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님 앞으로 뵈면 얼마나 뵌다고. 동서, 시댁에 발걸음 끊은 지도 오래됐잖아. 애들하고 다 같이 와서 시간 보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형님,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요? 응? 왜냐니? 동서랑 같이 사는 사람의 부모잖아. 평생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버님 사셔봤자 2달도 안 남았는데 그 정도 배려도 못 해드려? 배려라는 것도 저한테 뭐가 떨어질 때나 하는 거죠. 배려는 뭐 공짜인가요? 제 시간 제 돈 들여서 하는 건데 물려줄 재산도 없는 거지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 없을 것 같은데요? 동서, 그 말 도련님 앞에서도 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동서는 재산 받으려고 부모한테 잘해? 형님 부모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진짜? 제가 말했죠? 형님이랑 저는 결이 안 맞다고.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날 장례식 이후로는 볼 일도 없을 테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세요. 시댁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시댁에서 의사라고 공주 대접만 받았던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하니 참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지 역시 동서에게는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뭐가 저렇게 지긋지긋하고 싫다는 건지 그저 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댁을 미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더 이상 제가 설득할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도련님에게라도 이야기를 잘해보라고 했지만 도련님은 동서에게 얹혀 사는 거나 다름없는 처지라 그런지 동서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아, 이거 진짜 웃기는 자식이네. 왜? 설마 도련님도 안 온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일도 안 하는 놈이 딱 봐도 핑계지. 참, 어떻게 이러냐. 마누라 눈치 볼 게 있고 안 볼 게 있지. 이게 눈치 볼 일이야? 그러게, 나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됐어, 우리끼리라도 잘하자. 아빠가 좀 서운은 하시겠지만 안 온다는데 뭐 어쩌겠어. 우리가 억지로 오게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우리라도 잘해드리자. 그러자 여보. 난 재수씨 같은 여자 안 만나서 참 다행이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여보. 나도 아버님한텐 힘들 때 위로받았던 게 많아서 잘해드리고 싶어. 다 받은 게 있어서 돌려드리려는 거니까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안 고마워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께는 적당히 둘러대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님의 서운해 보이는 얼굴이 뇌리에 남았지만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죠. 대신 저희 부부라도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나날이 기력이 쇠하시는 탓에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도
얼마 없었죠. 시간은 어느새 훌쩍 흘러 아버님의 장례식 날이 됐어요.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했는데도 저와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죠. 도련님과 동서는 장례식이 시작되고 한참 뒤에나 나타났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좀 늦었죠. 일하다 오느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얄미운 만큼 둘 다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식을 치르는 내내 동서는 장례식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돌아다녔어요. 그나마 자식이긴 한 건지 도련님만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라는 걸 보니 한심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기 위해 꾹 참았죠. 두 사람은 장례식도 치르는 둥 마는 둥 옆에서 허수아비처럼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야 겨우 입을 열었죠. 아우, 엄마 돌아가셨을 때 해보긴 했지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그쵸, 형수님? 다 끝났다고 금세 싱글벙글해진 도련님을 보니 제가 본 눈물은 뭐였나 싶었어요. 보통 일 아니긴 한데 딱히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어차피 앞으로 볼 일 없을 것 같아 할 말은 했더니 도련님과 동서가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한 게 없다니. 이때까지 같이 밤새워 장례 치르는 건 못 봤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형수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 좀 내달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동서야 그렇다 치고 도련님은 올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아버님은 저희 보는 마지막 날까지도 도련님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말들이 터졌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더 그랬나 봐요. 감정적으로 군 건 제 실수가 맞았지만 장례식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사람이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전에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유일한 시댁 식구였기에 더 마음이 쓰였어요. 참, 효녀 나셨네. 네, 형수님이 그냥 저희 아버지 딸하세요. 아들인 저보다 낫네요. 그래. 네, 형수님이 따님 하시라고. 제가 감정적으로 나오니 본인도 감정이 상한 건지 도련님이 세게 맞받아치더라고요. 야, 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됐어. 어차피 돌아가신 마당에 그 얘긴 꺼내서 뭐해? 저런 놈이랑 말도 섞지 마, 여보. 그때였어요. 장례식이 마무리되면 아버님 유언을 전한다고 변호사분이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분께서 저희 대화를 조금 떨어져 듣고 계셨는지 갑자기 다가오셨어요. 제가 지금 유언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아, 네, 그러세요. 갑자기 끼어든 탓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유언의 내용은 더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나 도련님이 결혼할 때도 집에 딱히 재산이 없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께서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2채에 경기도 쪽에 땅까지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도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련님과 동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유산을 도련님과 동서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아버님께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남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한 채와 땅은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유언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읽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죠. 동서 역시 기가 막혔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걸 빼앗아 읽어보더니 분에 못 이겼는지
유언장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더라고요. 그 무식한 행동에 저희 모두 깜짝 놀랐죠.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셋이 짰죠? 짜고 아버님 유언장 조작한 거죠? 그럴 리가요. 아버님께서 이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셨다는 증거도 원하신다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동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님께서 작성하신 거라잖아. 우리는 아버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우리가 무슨 이런 조작을 해. 웃기지 마세요. 어쩐지 형님이 뭐 하나 물려받을 거 없는 집안에 등골 휘어가며 잘 보이려고 애쓸 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콩고물이 떨어질 게 없는 집에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안 그래 여보? 기가 막혀서 뭐라고 반박하려고 했지만 변호사분께서 저를 막았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꼭 이 유언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면 재산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본인께 잘 해드리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 현명한 판단이셨던 것 같네요. 뭐라고요? 당신 뭐야? 당신 진짜 변호사 맞아? 뭐 하는 사람이야? 동서, 그래도 의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격떨어지게 행동해서 되겠어? 유언이라는데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그러게,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렸어야지. 그땐 남일이다 본둥만둥 하더니 이제 와서 재산이 있다고 하니 그건 그렇게 아쉬워? 아무튼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형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다 못했어. 하고 싶은 말이야 많았지. 이제 와서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 볼 사이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입 아프게 말해. 나도 동서 같은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우리 이제 모르는 사이인 셈 치자고.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저는 남편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분에 못 이겨 발을 동동 구르는 동서와 어쩔 줄 몰라 하는 도련님을 보니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아버님께서 옛날부터 자식과 며느리들을 다 파악하셨나 싶기도 했어요. 뭘 바라고 잘해드린 건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생기니 제 노력들이 다 보상받은 느낌이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동안의 제 노력들이 인정받고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재수씨가 아까 당신 보고 따님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당신을 딸처럼 생각하셨나 보다. 그러게 우리 아버님 자주 찾아뵙자. 남편과도 아버님을 모신 낙골당에 매번 찾아뵙기로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저희 노력 알아주신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